PD 채널과 강남구 한의사회가 함께하는 KLS 한류 프로젝트 강한 의사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구 한의사회의 김정국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많이 예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시대는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로 나뉜다. 생활에서 너무 많은 게 지금 바뀌고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다이어트 때문에 저희 한의원 오시잖아요. 자기는 확진자 판정을 안 받았는데 확진자 판정을 받았대요. 어머니들도 화병 걸리려고 그러죠. 하루 세끼를 하고 애는 학교를 언제 갈지 모르고. 남편도 재택근무 제가 하시고 알죠. 이혼 가기래. 서로 감정 충돌이 아주 심해지죠. 예. 그러면 우리 이제 또 육아 전문가께서 나오셨으니까 건강 문제 그리고 네네. 감정에 대한 부분 네네.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될 때에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사실 수면 관리예요. 거의 방학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지금 생활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이게 자꾸 반복된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수면이 중요한 부분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성장 호르몬이 나와서 성장에 몸의 단백질 대사나 이런 것들을 빨리 해줌으로써 이제 키 성장이나 몸의 부피 성장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그거 말고도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시간이 돼요. 그래서 공부하는 그 어떤 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잠을 자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이제 클라이트만이라고 하는 그 뇌과학자가 53년도에 연구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뇌의 그 리듬이 90분 단위로 바뀐다는 겁니다. 90분 단위로 렘 수면하고 넌 렘 수면 두 가지의 그 주기가 90분 단위로 바뀐다는 그 이론을 발표를 하고 그 증명을 해냈거든요. 그래서 모든 주기가 낮주기조차도 90분을 단위로 해서 활용하시면 좋아요. 그게 설령 공부하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한 과목을 공부한다고 했을 때 90분 공부하시고 10분, 15분, 20분 쉬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뇌의 효율이 극대화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수면 역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저는 9시간 이상 권하고요. 그 다음에 성인들 같은 경우도 7시간 반 정도를 권해요. 어느 타이밍에 깨느냐가 중요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낮잠 같은 경우에는 20분을 넘어가면 안 돼요. 1, 2단계에서 깨야 되거든요. 그러면 금방 들어갔다 금방 나오니까 피로회복은 왜 잠깐 졸았는데 꿀잠. 깨끗 꿀잠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20분 됩니다. 그 렘 수면 같은 경우는 깨기 직전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깨면 깨끗하게 깨요. 하나 더 붙이고 싶은 거는 수면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 중에 하나가 면역력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코로나 이전 시대와 코로나 이후 시대가 극명하게 갈린다라고 할 때에 이 면역력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볼 때에 수면을 줄여서 아니면은 뭐 비정상적인 패턴의 수면들이 만들어져서 신체 컨디션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떨어진다 그러면 오히려 그게 난 마이너스다. 손해죠. 네. 그렇게 손해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건강 관리에서 첫 번째 하셔야 수면. 되는 것들은 수면 관리를 학교 다닐 때의 리듬처럼 똑같이 해야 돼요. 똑같이 유지를 해라. 그러면은 공부에 대해서 공부요. 말씀 주신다면? 인터넷으로 공부를 하고 인터넷 계약을 한 후에 계속 그 인터넷으로 수업을 받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요런 환경들을 참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어, 영어 수업 학교 가면 사실상 정해진 시간에 누구나 다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수업 물론 온라인에서 지금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자기가 필요한 거는 더 시간 안배를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 있죠. 근데 온라인으로 하면 집중도가 되게 떨어지지 않아요? 맞습니다. 대면하는 거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나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만약에 녹화되어 있는 형태의 만약에 수업을 듣는다라고 하면 저는 권장하는 게 듣는 속도를 1.3배, 1.5배, 1.7배로 번갈아 가면서 속도 조절을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뇌에 그러니까 새로운 자극을 주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속도를 갖다가 일률적이 느려지면 집중도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속도 자극도 역시 바꿔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속도를 갖다 응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과목의 내용, 시간 등을 다 안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전통적으로 공부 잘하는 방법이라고 할 때에 엉덩이가 지그시 붙어 있어야 돼. 네네. 그런 부분도 반대 의견이신 거예요?
꼭 앉아 있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저는 그 운동할 때 외울 걸 갖고 나가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운동할 때 머리로 가는 혈류량이 늘어나게 돼 있거든요. 그때 학습을 하고 암기를 하게 되면 상당히 길게 유지되는 걸 체험할 수 있어요. 빨리 외워지고요. 저도 영어 단어 외울 때 네, 중고등학교 때 뛸 왔다 때 해도 갔다 하면서 외웠었어요. 됩니다. 네. 그러니까 팔다리를 다 사용하면서 뇌의 기억을 갖다가 더 자극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덜 졸리고. 덜 졸리고. 사실 저도 공부할 때 정리를 해야 되는 것들은 앉아서 정리를 하고요. 이제 그걸 암기를 해야 되는 것들은 다니면서 암기를 했었어요. 움직이면서. 움직이면서 암기를 하는 게 암기 효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꼭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진짜 이게 공부 잘하는 방법이야.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앉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꼭 앉아서 할 절대 필요는 안 돼요. 없어요. 네. 네. 그건. 그러니까 근데 지금 잘 들어주세요. 여기 있는 사람 공부 다 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이런 공부 노하우를 이야기를 해주는데 듣지 않아. 꼭 들으셔야 돼요. 네, 원장님 마스크를 쓰면 소화불량이 온다는 얘기가 있던데 네. 그게 어떤 얘기인가요? 우리 몸에 이제 지방이 음식물 중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있는데 지방이 흡수될 때요. 소장 육모 안에서 그 혈관으로 흡수되는 게 아니고요. 저 림프관을 통해서 흡수가 됩니다. 근데 림프관이 그 지방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그 원동력이 되는 게 뭐냐면 폐의 음압. 그러니까 호흡을 해서 이렇게 쫙 빨아들일 때 그 음압을 통해서 이게 쫙 그 이동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근육이 이렇게 짜줘야 되는데 지금 운동 많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임도 없고 사실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렇게 숙이고 계시거든요. 대부분. 그렇게 되면 요 안쪽에 호흡근들, 그러니까 호흡을 일으키는 많은 근육들의 기능들이 떨어져요. 그러면 그 기름이 이동하는 그 힘의 원동력이 많이 떨어지죠. 그런데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문제는 숨도 잘 못 쉬어요. 숨이 깊게 안 들어오고 숨쉬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스크를 오랫동안 쓰고 있으면 그 림프관에 정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 많이 하세요. 병원 가도 안 돼요. 약국 가도 안 돼요. 그래서 왔어요 라고 표현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쓰는 방법이 뭐냐면 향기 나는 차를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스민이나 박하차를 드시면 따뜻하게 해서 드시게 되면 향의 그 정유향들이 그 림프관의 이동을 갖다 도와주고요. 두 번째는요, 기름을 넣어주는 거예요. 뜨거운 곰탕을 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서 미는 방법도 있어요. 그 두 가지를 먼저 생활 속에서 해보시고 그 다음에 호흡근을 갖다가 자극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이제 어깨 여기 쇄골 바로 밑에 바깥쪽에 눌러보면 뼈가 있거든요. 오회돌기라고 있는데 거기에 혈자리가 있어요. 운문이라고 구름이 다니는 문이라는 의미의 그 혈자리가 있는데요. 이게 그 소흉근의 부착부입니다. 소흉근이 하는 일이 그 갈빗대를 갖다가 들어줘서 호흡을 이게 흉곽을 갖다가 올려주는 역할을 해서 깊은 호흡을 할 수 있게 도와주거든요. 그 운문혈을 갖다 눌러주는 방법이 있고요. 실제로 여기를 이렇게 지압을 양쪽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어깨 전체, 상반신 전체가 되게 편안해진다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어요. 또한 이 운문혈은 폐경이에요. 한의학적으로 경락을 할 때 폐랑 관련된 경락에서 운문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다음 양팔을 벌려서 우리 예전에 국민체조 보면 맨 마지막에 호흡할 때 이렇게 숨을 크게 팔을 벌려서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몇 번 큰 숨을 쉬면서 반복하시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이거 말고 또 다른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할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요. 아까 저기 설명드렸다시피 이담제는 그래서 향부자 한의학에서는 향부자, 시오, 울금, 황금, 황념, 황백 이런 약재들이 이담시키는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약재들을 써서 담즙을 잘 소통되게 해놓으면 스트레스 상황이 많이 개선되는. 코로나 시대에 각광받는 음식. 맞습니다. 카레입니다. 카레. 실제로 집에서도 많이 해먹고 우리 아이들 엄청 먹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가수들의 멋진 뮤직비디오를 틀어놓고서 따라 추는 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땀을 흠뻑 흘리면 땀을 흘렸다는 것 자체가 부교감 신경이 항진됐다는 의미인데 부교감 신경은 안정 상태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땀을 한번 훅 내고 나면 훨씬 더 스트레스가 풀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호흡근에서는 뛰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뛰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뛸 수 있다면 네. 뛰는 운동이 훨씬 좋습니다. 네.
그거 말고도 뭐 집에서 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이 있을까요? 자, 이제 스트레스를 어느 방향으로 몰아주면, 그러니까 집중할 수 있는 뭔가를 주면 굉장히 좋아요. 아이들이 즐겨서 하고 재밌게 할 수 있는 보드 게임들이 지금 시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블록 맞추기도, 입체 블록 맞추는 것도 있고요. 해서 그런 집중할 수 있는 뭔가 재밌는, 내가 했을 때 재밌는 뭔가를 집중했을 때 뇌에서는 도파민, 아세틸콜린, 세로토닌, 뭐 이런 히스타민, 이런 집중하는 데 필요한 신경 전달 물질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계속 해주는 게임 거죠. 하다가 스트레스 받는 거 어떡하죠? 아, 그게 서로 경쟁하기 때문에 그거를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더 머리를 또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그래 뭐 매번 지진 않잖아요. 판을 엎어버리지. 아, 거기서 또 사회성을 또 배울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아이들의 그 에너지를 어디론가 분출시키는 분출시킬 수 게 있는 게 필요합니다. 중요하네요. 네, 그게 그렇습니다. 육체적이든 아니면 또 정신적이든, 네, 그렇습니다. 네, 진성 원장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또 다음 시간에는 우리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할 게 있죠. 여기 뭐가 있지? 좋아요. 잊어버렸지. 구독. 예, 여기는요? 좋아요. 아 이거는 여담으로 네. 저희 아버지 친구분이 이걸 보시다가 네. 구독과 좋아요가 너무 빨리 지나가서 누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아니 누르셔야죠. 화면 아래에 그게 있다고 생각을 못 하시고 네. 이렇게 좋아요 하고 이렇게 뜨고 구독 이렇게 누르니까 그게 지나가서 누르고 싶은데 누를 수가 없다고. 그럼 요 아래 화면 저희 화면 아래 보면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또 이 영상을 많은 분들께서 공유하실 수 있도록 전달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좋은 이야기로 여러분들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